여러분, 탈모의 유형이 거의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 남자는 뭐 M형인데 생각해보니까 여성분들은 여기부터 없어지지 않아요? 다리마. 정수리나. 네. 사이부터 넓어지는. 다리마가 좀 넓어진다거나. 예. 맞습니다. 여성형 탈모는 남성형 탈모와 다르게 정수리와 가르마 라인부터 크리스 추리처럼 이렇게 휑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정수리 쪽에만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까요? 여기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이 DHT 호르몬이 모근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DHT가 주로 정수리와 가르마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뒷머리와 옆머리 모근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탈모 막 많이 진행되더라도 옆머리랑 뒷머리에 남아있고 여기만 이렇게. 맞아. 그래서 항상 여기 머리로 가리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또 해부학적으로 정수리가 이 두피 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피부가 얇고 혈관이 덜 발달했는데요. 에스트로겐이 원래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도 하는데 중년 이후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니까 정수리 쪽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혈액을 통한 영양 공급도 충분히 되지가 않았겠죠? 그치, 네. 그래서 정수리 머리카락부터 급격히 가늘어지다가 결국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정수리 부근에서요, 탈모가 시작하게 되면 결국 두피 전체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제가 실제로 만났던 환자분의 사진을 보여드려 볼게요. 네. 네. 아이고.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충격적이시죠? 이분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던 4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각종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감이 심했던 분이었고요. 첫 번째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처음엔 이쪽 정수리 쪽에 시작된 탈모였다가 결국에 옆머리까지 진행되면서 굉장히 더 심해지셨어요. 마음고생이 말도 그랬을 것 못하겠어요, 같아요. 진짜. 이게 악순환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못 만나요. 더 집에만 있으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너무 치료를 해도 재발이 되니까 결국에 하다가 이제 근본적인 방법을 찾고자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신 사례였거든요. 네. 마음이 하나가. 아유. 이렇게 방금 보셨다시피 제가 두피센터를 운영할 때 정말 안타까운 적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정수리에 탈모가 시작된 많은 여성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탈모를 치료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로요. 가장 흔하게 사용하시는 게 탈모 약이에요. 네. 그렇죠. 약 당연히 많이 뭐 먹던데, 약이죠. 주변에. 먹기도 맞아, 하고. 네. 네. 근데 이 탈모 약은요. 사실 거의 남성형 탈모를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즉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잘못되게 복용했다가 이 가임기 여성들에게는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럴 수 약이에요.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 40대면 아직 그런데. 그렇죠. 호르몬과 관련되니까. 네, 맞습니다. 호르몬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 FDA에서도 여성들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를 시키고도 했는데요. 그리고 보통 여성분들은 바르는 탈모약을 많이 쓰시는데요. 네. 네. 이건 강제로 혈관을 확장해서 모발이 자라나게 유도하는 약이에요. 네. 근데 또 이 약의 성분이 전신으로 퍼질 수가 있어요. 그럼 두피뿐 아니라 얼굴이나 다른 신체 부위에 털이 자라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가끔 이마나 그쵸? 이런 데 얼굴에 털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 본 적 있거든요.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털이 부작용 나는 사진을 제가 또 준비했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아, 진짜네. 야, 아, 그러네. 옆에 여성분인데. 여성형 탈모 치료제로 나온 바르는 탈모약을 사용하신 분인데요. 그 부작용으로 얼굴에까지 털이 나셔서 약 사용을 중단하고 센터에 방문해 주셨어요. 저 부분이 자라길 원한 건 아니었을 텐데. 이게. 근데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모발 이식 수술인데요. 그렇죠. 네. 이건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많이 시행하는 치료법이에요. 네, 탈모가 외관상 뚜렷하게 드러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3,000모 이상의 모발을 이식해줘야 돼요. 네. 근데 이에 따른 비용은 약 600만 원에서 약 1,000만 원 수준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야,
진짜 너무 비싸다. 경제적인 부분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이 수술에 정말 다양한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 특히 이 절개식으로 하게 되면요. 이 후두부의 두피를 절개해서 모낭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후두부에는 신경이 분포되는 부위가 많거든요. 그래서 통증 부담이 매우 크고요. 회복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절개식 수술의 경우에는 두피에 긴 흉터를 남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구나. 절개 과정에서도 신경이 손상되거나 수술 이후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요. 아이고. 그렇구나. 근데 또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해도 네. 문제는 또 생깁니다. 여성분들의 최대 고민인 이 횡한 정수리에 모발 이식 수술을 받으셨어도요. 네. 정수리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근의 생착이 애초에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됐다 하더라도 맞아요. 또 금방 또 스트레스 받을 수 맞아요. 있겠네요. 빠질 수 있네. 부분적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낸 분들도 많거든요. 이분은 모발 이식 수술은 했지만 결국 정수리 부근에서 생착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런하지가 않네요. 느낌이 약간 맞아요. 듬성듬성 있는 느낌. 네, 불규칙적으로 일어났기 아. 때문에 이후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까지 병행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치료한 부분이 자극을 받아서 붉어지고 두피가 위축돼서 더 이상 모발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모발 이식 수술에 실패한 사례로서 저희 센터를 찾아오시게 된 거죠. 아니 그 비싼 비용을 들여서 그 아프게 수술하고 고생을 했는데 실패했다고요? 속상하시겠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셔서 찾아오셨던 분인데요. 이 모발 이식 수술 후에 정수리 부분 생착이 잘 됐다고 해도 이미 탈모는 주변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 있는 모발은 계속 빠질 거 아니에요. 계속 빠지는. 그렇죠. 그러면 사후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렇다고 모발 이식 수술을 또 계속 받을 수도 없어요. 이 모발 이식 수술은요, 평생에 3번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모발인데 뭐 어디선가 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네. 후두부의 모낭 자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생 영구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게 또 단점이기도 해요. 아니 그럼 뭐 탈모약도 그렇고 모발 이식 수술도 그렇고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피 문신 요즘에 맞아요. 요즘 진짜 두피 문신 많이 많던데.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요즘에 모발 이식 수술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 부작용 때문에 두피 문신이 또 유행 중인데요. 이 두피 문신도 시간이 지나면 색상이 일단 푸른색이나 회색으로 변하게 돼요. 맞아요. 눈썹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헤어라인이 굉장히 색깔이 보이네. 네, 이분은 헤어라인을 두피 문신을 하셨는데요. 네. 점점 푸른색으로 빠져서 얼룩진 것처럼 맞아, 맞아. 되셨죠? 네. 그래서 이 두피 문신을 하게 되면 또 시술 중에 감염으로 인해서 모낭염이나 또 피부염의 부작용이 또 발생될 수 있고요. 두피 문신은 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색소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가려움이나 발진, 붓기가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것도 답이 아니네. 하긴 두피 문신 잘못된 분들 이렇게 손오공처럼 되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자연스럽게. 네,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탈모를 벗어나려는 다양한 방법이 나왔다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풍성한 머리카락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그렇죠. 하지만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잖아요. 탈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정수리 빈 곳을 막 채우려기보다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모발 건강을 챙겨야 하는 거죠. 머리숱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좀 탈모에서 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현실은 너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 탈모는 호르몬 변화와 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거든요. 실제로 가임기인 30대까지는 에스트로겐의 보호효과 덕분에 탈모 발생률이 2에서 3%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는 40대 이후부터는 이 탈모 환자 수가 최대 30%까지 폭증을 합니다. 무려 15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학계에 보고된 논문에 따르면 젊을 때의 머리숱과 탈모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의 머리숱이 풍성했던 여성이라도 이 나이와 환경 변화에 따라서 탈모 위험군이 될 수 있는 거죠. 나 머리숱 부자니까 난 괜찮아 이럴 일이 아닌 거네요. 맞아요. 근데 보통
탈모가 진행되려고 한다. 이게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정수리를 이렇게 이중 거울로 비춰보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분명히 얘가 준비는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좀 증상, 증세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 우리 몸은 머리카락을 우수수 퍼뜨리기 전에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이걸 잘 캐치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두피 감각의 변화가 있어요. 감각의 변화. 감각 되나요? 뭐냐면요, 머리카락을 꽉 묶었다가 풀었을 때처럼 특정 부위가 욱신거리거나 아니면 특정 부위가 좀 찌릿하게 아픈 경우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모근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면요,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통각신경이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통증이나 가려움이나 열감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유 없이 갑자기 맞아요. 머리가 약간 뭔가 우릿한 느낌이 들면 하나의 시그널일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두피 유분기와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즉, 하루만 머리 안 감아도 떡이 진 것처럼 유분이 많아져요. 또 두피 트러블이 자주 나는 분들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 원래에 대비해서 요즘 들어서 심해졌다 이걸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DHT 남성 호르몬이 피지선을 자극해서 유분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지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모공을 막아버리고 또 모근을 위축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쉽게 버티지 못하고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살짝 한번 보태보자면 네. 손발톱이 부러지거나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 탈모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원리가 똑같아요. 머리카락과 손발톱은 동일한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영양이 부족한 상황이다, 혹은 단백질 대사에 문제가 좀 생겼다, 이럴 때 손발톱에 이제 세로줄 뭔지 아시죠? 맞아요. 세로줄이 생기기도 하고. 세로로 오, 갈라져 있다. 있어요. 그렇죠. 요즘 들어서 이게 늘어났네, 그리고 푸석푸석해졌네, 손발톱이 이상하게 약해져서 잘 네네. 부러지네, 이런 것들. 왜냐면 우리 몸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심장이나 간 같은 장기로 먼저 영양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발톱에 갑자기 변화가 생겼다는 거는 모발로 가야 될 영양분도 그만큼 부족하다라고 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 더 이상 탈모를 감추지 않고 좀 당당하게 다닐 수 있게 좀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방법 진짜 없는 걸까요? 이 탈모를 예방하려면 결국에 잘 자라고 있는 그 성장기를, 횟수가 10번이니까 성장 시기를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럴 때 보통 얘기하죠. 알아요, 이 답답한 양반아 어떻게 늘리냐고요. 그렇지, 그걸 누가 몰라.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안고 현대인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곳에서 오히려 이런 곳에 답이 있었네 하면서 탈모 관리의 해법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좋다. 우리가 밥에 넣어 먹는 그 평범한 곡물 중에 하나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정체는 바로 8,000년 전 신석기 시대부터 재배되어 왔던 기장입니다. 기장이요? 여기 딱 들어보니까 길이 기장. 헤어스타일이랑 딱. 그래서 머리 기장이 자라는 그렇죠. 거야? 기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장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요. 선수 쳤다. 그러니까. 네, 놀랍게도 이 작은 기장 안에 밀리아신이라고 하는 특별한 성분이 숨어 있었던 건데요. 밀리아신이 이 모모세포의 분열을 촉진해서 세포수를 증폭시켜서 건강한 머리카락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밝혀진 네. 건데요. 게다가 이 기장의 아미노산 구성 성분을 봤더니 실제 모발을 이루고 있는 그 아미노산 구성 성분 있잖아요. 정확히 일치하더라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결국에 여러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하나의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걸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장과 모발의 아미노산 구성이 데칼코마니처럼 탁 붙였다 뗀 것처럼 일치합니다. 그래서 모발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대로 공급도 해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모발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이 되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머리카락이 잘 자라게 하려면 이 기반을 잘 다지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공사할 때도 제일 중요한 공사가 이 기반 공사. 그렇죠. 네, 많이 땅을 다지고 이제 엄청나게 그래, 많은 단단하지. 철분을 네. 해야 절대 무너지지 않겠죠. 이때 도움을 주는 또 다른 곡물이 바로 밀입니다. 밀가루? 이 밀에는 글루코실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글루코실세라마이드는 이 두피와 모발의 필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세라마이드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들어봐요.
세라마이드는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화장품, 화장품에 많이 뭐 들어가는 그렇죠. 거. 정확합니다. 이 세라마이드는 자외선이나 세균 같은 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두피를 보호를 하고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도와줘서 건강한 두피 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모모세포의 활동에도 또 관여를 해서 머리카락 생성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 이 미래 글루코실 세라마이드는 모발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발 성장 엔진에 시동을 딱 켜주는 역할. 그리고 기장의 밀리아신은 그 엔진이 더 힘차게 돌아가도록 하는 가속 페달 역할을 하는 거죠. 찰떡궁합이네요. 아니 근데 이 기장이랑 밀 속에 탈모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내신 분들도 정말 대단한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밀리아신을 글루코실 세라마이드를 한번 이거 감싸준 대박. 것이 있는데 그걸 바로 우리가 케라넷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아이디어 너무 좋다. 그렇죠, 그렇죠. 케라넷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가공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안에 들어갔을 때나 좋은 거지 이렇게 가공해서 내 몸에 들어가면 안전해?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케라넷은 엄격한 인체 적용 시험을 거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모발 관련 기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인증 쉽게 주지 않아요. 와. 그래서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야. 다행입니다. 아니 그러면 케라넷을 먹으면 이 밀과 기장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최고다. 근데 제가 하나 걱정인 건요. 이미 모발 공장이 문을 닫아버린 그런 휴지기 상태에도 케라넷이 도움이 될까요? 이게 멈춰버린 모모세포도요, 사실 열일을 하게 다시 깨어나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케라넷이거든요. 다행이네. 이 케라넷 속의 밀리아신과 글루코실 세라마이드 성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유효 성분도 있지만 얘가 방패 역할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밀리아신 싹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성분 자체가 각종 외부 요인 때문에 지쳐있던 두피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케라넷을 모낭세포에 착착착 이 처리를 해봤더니 항산화 효소 유전자가 무려 1.5배 이상 증가하면서 활성산소로 인한 염증 반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세포 성장 유전자가 무려 1.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피 환경에 다시 활력이 생기면서 모모세포도 이제 다시 머리카락을 만들 수 있겠네 하고 활동을 재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덕분에 휴지기에 접어들었던 모발이 다시 성장기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증명하는 유의미한 연구 내용이 있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밀리아신이 포함된 기장 씨앗 오일을 투여한 실험이었어요. 그 결과 탈모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이 모낭의 크기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고용량군에서는 탈모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모낭 크기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뿐만 아니라 기장 밀 추출물을 투여한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성장기 모낭 비율이 대조군 대비 최대 6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다 진짜. 사실 되게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유전자군이 많이 발현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내적 요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월급 1.5배 줄게. 1.5배 증가했다는 게 1.5배 그렇죠. 주니까 일해 그럼 일하죠. 신나서 하죠. 신나죠 하죠. 실제로 모모세포가 손상돼서 기능이 떨어진 그 모낭에 밀리아신을 투여했었던 실험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모낭 부근이 활성화가 되면서 모모세포가 140% 증가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모낭세포를 배양한 또 다른 실험에서는 3일 동안 케라넷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피 속에 있는 모낭세포의 증식률이 무려 238% 이야, 증가했다는 보고가 대박이다.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탈모는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잘만 만들어주면 좋다. 요게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모발이 성장기로 싹 바뀌면은 머리숱도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